편하게 아보카도를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셨다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6가지 중 단 한 가지 실수만 해도 심장이나 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조용히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최고의 슈퍼푸드로 칭송받습니다. 의사들도 극찬하고 인플루언서들도 앞다투어 추천하며 스무디부터 토스트까지 다양한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임상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보카도를 잘못 다루면 해로운 산화지방 수치가 단 몇 시간 만에 187%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화지방은 혈관을 빠르게 굳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체 어르신의 19%가 이 치명적인 실수들 중 적어도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단 일주일 만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약물 상호작용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보카도 섭취 습관 6가지를 공개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6번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6번째 실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반으로 자른 아보카도를 씨를 놓아온 채 보관하는 습관입니다. 언뜻 보기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마치 똑똑한 보관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요령처럼 여기며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해졌고 요즘에는 요리 방송이나 SNS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과학적 사실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2019년 경희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의 연구팀이 이 오랜 통념을 본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100개를 반으로 잘라 절반은 씨를 넣은 채 나머지는 씨를 제거한 채 정밀한 온도와 습도가 관리되는 실험실 냉장고에 24시간 보관한 뒤 최신 디지털 영상 분석 장비로 산화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씨를 넣은 쪽은 산화가 겨우 2% 덜 진행됐을 뿐이고 그 차이조차도 오직 씨가 직접 닿아있던 아주 작은 동그란 면적에만 국한되었습니다. 나머지 노출된 표면은 씨가 없던 쪽과 거의 동일하게 갈변 현상이 발생했죠. 쉽게 말해 씨는 보관에 거의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겁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박소영 박사는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보카도의 부드럽고 연한 과육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즉시 반응하며 갈색으로 변색되는 산화 물질을 생성하게 되는데 씨는 이 화학 반응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저 직접 덮고 있는 아주 작은 부분만 살짝 보호할 뿐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씨가 산화를 막아준다고 잘못 믿고 잘라놓은 아보카도를 며칠씩 냉장고에 보관하며 안심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절단 후 48시간 이상 보관된 아보카도에서는 리스테리아균과 같은 위험한 세균 군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균은 특히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감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고령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보카도를 자른 뒤에는 노출된 표면에 신선한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살짝 발라주고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산화를 훨씬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5번째 실수입니다.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데도 아보카도를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시는 경우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실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신 고령층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영양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영양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료진조차도 이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와파린과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약 26%를 채울 정도로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수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혈액 응고를 일부러 늦추기 위해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겐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식단에서 비타민 K의 섭취량이 갑자기 많아지면 약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혈전, 심지어는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2018년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이영수 씨는 심장 판막 수술 이후 3년 동안 와파린을 복용하며 건강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보카도를 섭취하기 시작했고 불과 2주 만에 INR 수치가 2.5에서 1.2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결국 그는 작은 뇌졸중을 겪게 되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김태훈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근고제 복용자에게 식단의 일관성은 치료의 핵심입니다. 비타민 K가 들어간 식품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면 약물의 효과가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보카도 생과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보카도 오일 과카몰리 혹은 성분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은 스무디 한 잔조차도 동일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완전히 아보카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일관성입니다. 평소 식단에 아보카도를 일정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면 급격하게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앞으로 아보카도를 더 자주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점진적으로 늘리셔야 하며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약물 복용량을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단이 바뀔 때마다 INR 수치를 보다 자주 검사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아픽사반이나 리바록사반 같은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신형 한근고제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담해 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식사일지를 쓰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는지 기록하면서 시금치, 브로콜리, 녹차 등 다른 비타민 K 식품도 함께 체크하면 의료진이 보다 정확하게 약 복용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정기 검진 시에 반드시 아보카도 섭취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하루의 소량의 아보카도를 꾸준히 먹는 방식으로 조절하며 건강하게 그 영향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관리하면 좋아 하는 식품을 포기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약물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가 여러분 식탁의 일상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건강 계획 안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아보카도를 충분히 익히지 않은 상태로 스무디에 갈아 넣는 경우입니다. 얼핏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바쁜 아침에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으로 단단한 아보카도 반쪽을 믹서기에 툭 넣는 것.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이 행동이
사실은 위장 건강에 은근히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덜 익은 아보카도는 퍼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래 식물이 곰팡이나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강력한 천연 항균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퍼신의 수치가 익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소해야 안전해지는데 너무 이른 시점에 섭취하면 장에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 한국농식품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덜 익은 아보카도는 잘 익은 것보다 퍼신이 약 3.7배나 더 많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은정 박사는 이 증상을 아보카도 장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김 박사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고 찌르는 듯한 복통 지속적인 설사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증상을 추적해보면 거의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단단한 아보카도를 자주 스무디에 넣어 마시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덜 익은 아보카도는 소화가 어려운 복합 전분과 떫은 맛을 유발하는 탄닌 성분이 많아 장에 큰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기도 쉽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2022년 연구에서는 덜 익은 아보카도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식시키는 메커니즘이 확인되었으며 불과 4주 만에 장내 좋은 균이 23%나 줄어든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부 불쾌감이 아니라 장 건강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맛도 식감도 기대 이하입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 대신 덜 익은 것은 입 안가득 떫고 거친 섬유질 덩어리를 남깁니다. 아무리 건강한 재료를 함께 넣어도 씹히는 이물감과 쓴맛이 전부를 망쳐버립니다. 결국 영양도 잃고 즐거움도 잃고 장까지 해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익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바닥으로 아보카도를 감싸쥐고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살짝 탄력이 느껴질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아직 이르고 너무 물렁하면 이미 지나친 상태죠. 또 하나의 팁은 꼭지 자국을 보는 겁니다. 줄기 자리가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초록색이 드러나면 딱 좋은 시기입니다. 반대로 갈색이라면 이미 숙성이 지나버린 것이고 단단하게 붙어 있어 잘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숙성이 덜 된 상태입니다. 혹시 빨리 익히고 싶다면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넣어두세요. 이 과일들이 자연스럽게 내뿜는 에틸렌 가스가 아보카도의 숙성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상온에서 4, 5일 걸리던 숙성 시간이 2, 3일로 단축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전자레인지나 오븐으로 익히려 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내부 화학 성분은 여전히 덜 익은 상태. 그대로 남아있어 퍼신 농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억지로 무르게 만든 아보카도는 장을 상하게 할 위험은 그대로인데 오히려 더 쉽게 먹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갈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며 단지 모양만 바꾼 채로 해로움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보카도를 드시고 계신가요? 처음 들으셨을 땐 어이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실수가 여러분을 응급실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면역 체계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보카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원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과카몰리 한 숟가락 샐러드 한 조각 속에 숨어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의료계에서 라텍스 과일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부 과일에 들어있는 단백질 구조가 고무 라텍스 속 단백질과 거의 흡사하게 생겨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를 라텍스로 오인하여 반응하는 기전을 말합니다. 아보카도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 과일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박지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이 예민한 분들에겐 이 유사한 단백질 구조가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 주변이 가렵거나 붓는 증상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기도가 붓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생명이 위협받는 아나필락시스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알레르기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라텍스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사람 중 53%가 아보카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34세 김다현 씨는 평소 병원에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할 때만 약간의 간지러움을 느끼는 정도였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녀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과카몰리를 주문해 먹었고 불과 몇 분 만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고 다행히 에피네프린 주사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단백질 성분이 열에도 강하다는 겁니다. 즉, 구운 음식이나 조리된 소스에 들어있어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빵 소스, 심지어는 드레싱에도 들어있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식당에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아보카도를 만졌을 경우에도 미세한 단백질 입자가 음식에 옮겨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한 번도 반응 없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계는 어느 날 갑자기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도 두 번째 노출에서 훨씬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입니다. 더욱이 아보카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나나, 키위, 파파야, 밤 등도 비슷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같은 증후군 범주에 속합니다. 2019년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중 무려 89%가 이런 과일 중 최소 2가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병원에서 피부 반응 검사나 특이 항체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라텍스 과일 증후군으로 진단된다면 안타깝지만 그 식품군 전체를 피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보카도를 특별히 안전하게 조리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소량이라 해도 민감한 사람에겐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라텍스 알레르기가 확인된 분이라면 항상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외식할 때는 반드시 음식에 아보카도 성분이 들어있는지 사전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과카몰리뿐 아니라 샐러드, 드레싱, 디저트 빵, 심지어 수프나 소스 속에도 아보카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입니다. 바로 아보카도 씨를 먹는 행위인데요. 처음 들으시면 정말 그걸 먹는다고 싶을 수 있지만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씨앗이야말로 진정한 슈퍼푸드라고 떠들썩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건강 인플루언서들은 너도 나도 씨를 갈아 마시라며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도 훨씬 풍부하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무심코 따라하다간 여러분의 장에 상처가 생기고 심할 경우 장이 뚫리는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아보카도 씨를 건조해서 가루로 만들거나 오븐에 구워 먹고 심지어 생으로 씹어 먹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은 이 잘못된 건강 정보가 실제로 응급실행 사례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13년 국내 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보카도 씨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페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퍼신이라는 독성 물질도 과육보다 최대 100배 이상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생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씨앗의 단단하고 복합적인 섬유 구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유익한 항산화 물질조차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효과는 거의 없고 위험성만 남는 셈이죠. 서울 성모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 한재민 교수는 최근 2년간 아보카도 씨를 꾸준히 섭취하다 장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사례만 7건 이상 직접 집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건강한 20대였고 매일 아침 씨앗을 갈아 스무디에 넣어 마신 지 3주 만에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복부 CT 검사 결과 장내에 작고 날카로운 구멍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긴급 수술 외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결코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국중독관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아보카도 씨와 관련된 응급신고가 4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에는 장폐색 심한 변비급성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는 청산가스 중독 증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보카도 씨 역시 사과 씨앗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청산가스로 전환될 수 있는 독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농도는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2021년 식약처 독성학 보고서에 따르면 아보카도 씨앗을 분쇄한 후 실험 동물에게 투여한 결과 심장 손상이 명확히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인체에 대한 임상 실험은 윤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씨앗 가루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 사이에서 부정맥과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는 실제로 여러 건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단단한 씨앗을 제대로 분쇄하려면 수천만 원대의 산업용 그라인더가 필요합니다. 가정용 블렌더로는 절대 분쇄가 불가능하고 갈아 넣었다고 착각하는 그 조각들은 여전히 날카롭고 딱딱해서 장내 조직을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만약 씨를 활용하고 싶다면 차라리 퇴비로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환경에도 좋습니다.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의 비료로 훌륭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씨를 조각해 공예품으로 만들거나 천연 염색 재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단언컨대 믿을 만한 영양학자나 진짜 의사는 아보카도 씨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유행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건강보다 SNS, 좋아요 수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믹서기에도 접시 위에도 아보카도 씨는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6번째 실수입니다. 아보카도를 높은 온도로 조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보카도의 귀한 영양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상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고 그만큼 흔한 잘못이기도 합니다. 반으로 갈은 아보카도를 그릴에 구워 먹거나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바삭하게 볶아 먹거나 뜨거운 찌개나 밥에 아보카도를 넣어 비벼 먹는 행위. 보기엔 건강하고 트렌디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의 핵심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은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건강한 지방은 특히 심장 건강과 염증 억제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지만
문제는 이 지방이 약 133도만 넘어도 쉽게 산화된다는 것입니다. 산화가 시작되면 몸에 이로운 성분은 독성 물질로 변질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죠. 2020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 오일을 단 180도에서 10분간 가열했을 때 WHO에서 정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알데하이드와 산화 부산물이 다량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식품독성학 연구팀의 이수연 박사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산화된 아보카도에서 생성되는 아크롤레인과 하이드록시날이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운 아보카도에서는 생 아보카도보다 무려 15배나 높은 하이드록시날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지방뿐 아니라 비타민C, 비타민K, 비타민 B군 등 열에 취약한 영양소가 풍부한데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이들 역시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실제로 식품영양학회지에 실린 비교 실험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단 5분간 팬에 볶았을 때 비타민C는 90%, 엽산은 76%, 비타민 B6는 65%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보카도를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이들 영양소임을 생각하면 이는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망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과도한 연로 갈색으로 변한 아보카도에서는 아크릴라마이드가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은 타느 음식에서 주로 발견되며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위험한 성분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 구운 아보카도를 조사한 결과 1kg당 185마이크로그램이라는 기준 초과 수치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맛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원래 아보카도의 진한 고소함과 크리미한 질감은 고온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질기고 쓰고 금속 맛이 섞인 듯한 이상한 맛으로 바뀌어버리죠.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전문 셰프들이 아보카도를 조리용 재료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맛도 건강도 모두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를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로 뜨거운 음식에 직접 넣지 말고 요리가 끝난 후 약간 식힌 상태에서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비빔밥을 만든 후 살짝 식힌 뒤 아보카도를 얹거나 새우시처럼 차가운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파스타에 넣을 경우에도 면을 식힌 후 조심스럽게 섞어야 합니다. 드레싱이나 소스를 만들 때도 따로 만들어 식은 음식 위에 뿌리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릴 향이 그립다면 옥수수나 피망 양파 같은 다른 채소를 먼저 구워두고 식힌 후 아보카도와 섞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아보카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더 이상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섬세한 성질을 지키면서 조리법을 조정하는 창의적인 냉조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활용해도 아보카도가 가진 풍부한 영양과 매력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보카도에 대한 가감없는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 놀라운 효능을 지닌 이 초록빛 과일이 모든 건강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무렇게나 다뤄도 괜찮은 식재료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요. 겉보기엔 부드럽고 건강해 보이지만 잘못 보관하거나 조리하는 순간 그 이로움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해온 습관들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치명적인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렸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조차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방금 들으신 내용 중 생각지도 못한 실수에 놀라신 부분이 있었나요?
혹은 아보카도를 먹고 나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나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셨나요? 정확한 원인을 몰라 그냥 넘기셨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 이유가 조금은 풀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아보카도에 얽힌 궁금증이나 혹시 겪으셨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이 커뮤니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의미 있었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주 50세 이후에 건강 활력 에너지 회복을 주제로 검증된 정보와 과학 기반 팁을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활기차고 빛나는 내일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